자, 그러면 이제 보도록 합시다. 이게 국채에 나와 있는 지문 있지? 국채에 나와 있는 지문. 네. 거기를 한번 가볼게. 저번에 우리 여기서 할 때 자꾸 자리가 바뀌어서 230 정도가 괜찮았던 걸로 기억이 되는데. 204년 240? 210대인가? 그랬어? 좀 작았었거든요. 일단 230으로 한번 맞춰보고 들어오나 보자. 아, 그러네. 210 정도? 네. 아닌데? 이게 400이구나. 240 맞는 것 같아요. 아, 그런가? 240? 이 정도면 된 것 같다. 잘 보여? 네. 괜찮아? 네. 자, 그러면 이제 이 지문을 볼 텐데, 네 번째 지문 이렇게 나와 있어. 우리가 보면 경제 제재를 중심으로 지금 수업을 하고 있는 참인데, 경제 제재를 수업을 할 때는 보통의 일반적으로 이제 독서 지문 문제 풀이할 때 겹치는 게 있고 경제만에 해당되는 게 있는데, 경제만에 해당되는 게 두 가지 방식이 있어요. 첫 번째는 유형이 좀 다른 것들하고 좀 달라. 그러니까 이제 시각 자료가 좀 그래요? 그렇지, 그래프나 도표 따위가 많이 나온다는 건데,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어디까지 왔냐면 처음에 단순 도표형이 있었고, 그러니까 이제 이거야. 이렇게 경제 제재를 중심으로 유형을 정리해 보면은, 제협이 기억나니 이거? 얘기했던 거? 한순. 그렇지, 단순 추론형이 하나가 있어요. 단순 추론형이 하나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가 도표형. 그렇지, 가로 세로 항목이 이렇게 박스형으로 묶여 있는 도표형이 있고, 그리고 이제 그렇지, 세 번째가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건 이제 도표형이고, 그 다음에 그래프형까지 이제 우리가 나아가게 될 거야. 오늘 수업할 때 그래프형을 이제 도표형 마무리하고 그래프로 이제 넘어가는 이 찰나에 지금 있는 거야. 그리고 마지막은 그래프는 그래프인데, 복합적으로. 그렇지, 하나만 나온 게 아니라 여럿이 막 함께 나와. 그래서 복합 그래프형이라고 하는 게 있는데, 그래프가 두 개 나올 수도 있고, 아니면 도표 그래프 이렇게 하나씩 나올 수도 있고, 뭐 이런 식으로. 그러면 하연이가 생각하기에 상대적으로 쉬운 건 1번 쪽이야, 4번 쪽이야? 당연히 1번 쪽이지. 갈수록 복잡해지고 어려워지겠지. 이런 식이야. 그래서 지금 우리가 유형별로 공부하고 있는 것, 이게 다 어떤 걸 대비하는 거냐면, 어떤 식의 학습이냐면, 쉽고 낮은 차원부터 어렵고 높은 차원으로 단계적 학습을 하자는 거거든. 쉬운 것부터 어려운 쪽으로. 그래서 지금 어느 정도는 한 3분의 1 지점까지 왔다고 생각하면 되고, 이제 절반 가량 올라섰다라고 생각하면 되는 그 지점이야. 그 앞서 이제 빠진 부분은 혼자서도 충분히 읽고 해결할 수 있는 그런 내용들인데, 근데 네가 네 계획을 세워서 네가 알아서 자율적으로 해봐. 그러면은 잘 안 되는, 혼자 하면 잘 안 되잖아. 그래서 이제 선생님이 일부러 과제를 내주고 풀어와서 수업 시간에 하면 꾸역꾸역 따라오기는 되거든. 그런 차원이었던 거야. 근데 지금부터는 숙제를 해와도 수업을 안 들으면은 이게 잘 안 되는 어려운 문제들이 이제 많이 나와. 알았지? 그렇게 이제 알아두시고, 첫 번째는 일단 유형별로 정리할 수 있는 경제 제재다, 이런 얘기였고, 겹치는 부분이 있다라고 했는데, 이 겹치는 부분은 일반적인 것하고 겹치는 부분은 읽기를 잘하면은 풀이를 잘할 수 있다, 이거거든. 그러니까 지문을 잘 읽으면 문제를 잘 풀 수 있어. 이번에 경제 지문 쉬웠니 어려웠니? 보지도 못했어요. 하인이 어땠어요? 근데 그냥 작년 수능보다 쉬웠던 거. 그렇지, 그렇게 어려운 건 아니었어. 그런데 이제 오답률 상위 문항들 이렇게 딱 정리를 해보면은 1위가 과학 지문 41번, 그 다음에 2위가 경제 지문 30번 이랬거든. 경제 지문 30번이 경제 지문 30번이 기억나 혹시? 끈 내리기 올리기 뭐 있었어. 끈 올리기 내리기 그 지문이 있었거든. 하여튼 그 보기 문항이 어렵다고 느꼈던 문항이거든. 근데 그걸
사실은 보기 문제 풀이할 때 뭔가 어떻게 이렇게 저렇게 해서 이제 풀 수 있는 문제라기보다는 그 전에 지문을 정확하게 읽었으면은 상당 부분 기억이 나서 보기의 내용만 보고도 지문 굳이 안 가도 풀 수 있는 문제였어 사실은. 이따 시험지 가져오면 내가 이제 보여줄 텐데 정확하게 내가 읽으라는 방식대로 읽었으면은 보기 안에서 충분히 해결할 수 있는 쉬운 문제였던 거거든. 그 앞에 있는 39번 문제도 역시 마찬가지. 되게 쉬운 거였어요. 전체적으로 선생님이 이제 보라고 하는 게 뭐냐면은 제가 왜 기억나지? 선생님이 전체적으로 항상 보라고 하는 세 가지가 있잖아. 처음에 뭘 보라고 했지? 맞아요. 아니 여기 문제풀이 순서 말고 독서 문제풀이 할게요. 흩어. 그렇지. 그러니까 처음에 지문을 읽을 때 첫 번째는 화제를 잘 찾아보시라 이러잖아. 그치. 그러니까 이번 그 6평에서 화제가 뭐였냐 그러면은 경제 정책. 그러니까 통화 정책으로 물론 시작을 했는데 큰 틀에서 보면은 경제 정책이야. 통화 정책이라고 하는 걸로 물론 시작을 했지만 이제 화제를 찾고 그다음 두 번째는 이 화제와 관련된 그렇지 비교사항을 잘 골라내는 게 필요한데 이번에 그 6평 경제지문에서는 이렇게 글로벌 경제 위기가 온 이전과 이후로 나누면 이전에는 미시 거시 가운데 미시 정책이 있고 그 다음에 이후에는 거시 정책이 있고 뭐 이런 식이야. 그 다음에 이제 이 비교상 사이에는 반드시 뭐가 나온다고 그랬어? 차이점. 그렇지, 차이점이 나오고 그 차이점을 문제 풀기 전에 나올 것이다, 문제에 나올 것이다 생각하고 미리 잘 발견해 두라고 했거든. 체크를 딱 해놓으면 그게 문제에 나와. 그래서 이제 사실 그 30번 문제 같은 경우는 끈 밀어 올리기라고 하는 게 경제가 다운 되니까 업 시키자는 거거든. 응? 그 업 시키자는 거니까 시중에 돈이 없어서 처져 있으니까 돈을 많이 풀어서 업 시키자는 거거든. 근데 이게 효과가 있냐 없냐 물어보니까 거기 안에서는 이 올리는 건 어렵다고 그랬어. 지금 이렇게 축 처져 있는 끈 있잖아. 이걸 당기는 건 어려워? 쉬워요. 근데 당겼던 걸 다시 원 상태로 올리는 건 어려워? 아니, 끈의 성질상 막대가 아니라 끈이잖아. 막대면 딱딱해서 쑥 올리면 되지. 얘처럼 삼각대처럼 이렇게 막대면 올리면 되지. 끈이잖아. 끈이니까 실의 성질에 가깝잖아. 이렇게 되는 거 아니야? 밧줄 따위가 천장에 달려있는 거라고 생각하면 되지. 알겠지? 그러니까 이제 처져 있는 경제를 이렇게 부양하고 살리는 일은 상대적으로 효과가 미미하다라는 얘기가 나와요. 이제 그 보기에 나와 있는 그 내용하고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 문단에 나와 있었던 그 개념 가운데서 경기 대응 완충 자본이라고 하는 제도가 있는데 그 경기 대응 완충 자본이라고 하는 것과 관련되는 것이구나라고 일단 알아봐야 돼. 기억이 나야 한다는 게 기억이. 그게 뭐냐면 이 비교상 사이에 비교상 A, B 가운데 뒤쪽에 있는 거시에 속하는 완충 자본 제도였거든. 그게 딱 생각이 나야 되고 그 가운데에서 A와 다른 B의 특징이 뭐였냐면 예를 들면은 경기를 반영한다 안 한다. 경제 상황이 잘 돌아간다 돌아가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을 반영하는 게 뒷부분의 특징이었거든. 차이점. 그거를 발견해서 미리 해두고 체크해뒀기 때문에 기억이 나 안 나? 기억이 나지. 내 손으로 체크했는데. 네. 그러니까 당연히 이제 이 완충 자본제도와 관련지어서 읽게 되는 거지. 완충 자본제도 중에서도 잘 굴러가지 않을 때 호황기, 불황기에 완충 자본을 풀어 주머니에 넣으면 잘 안 돌아가니까 풀어. 그런 게 이제 완충 자본이었단 말이야. 호황기에는 넣어두고 내가 굳이 도와주지 않아도 잘 돌아가니까. 근데 이제 그게 이제 연결이 딱 돼서 완충 자본 제도를 여기다 써먹어도 효과가 미미하다는 거구나라고 보기 안에서 먼저 딱 기억이 나야 돼. 그러면 이제 3번 선지에 나와 있는 그 표현이 이상한 거지. 경기 완충 자본 제도를 활용할 필요가 있다. 그래 봤자다. 이렇게 나와야 되거든.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야. 내가 하라는 대로 적용을 했으면 되는 건데 기회가 안 왔던 거잖아. 기회가.
자, 마지막 추가 정보가 있으면은 체크를 하는 건데, 추가 정보. 과학 지문의 경우는 이번 6평에서 과학 지문의 경우는 맨 처음에 이 저 미토콘드리아로 출발해 가지고 원생 미토콘드리아라고 하는 비교쌍을 만들었단 말이야. 내 내용이 달라. 그렇지. 그러니까 미토콘드리아가 현재야 과거야? 현재. 원생 미토콘드리아는 과거. 그래서 과거에 어땠 나를 추적하는 방식으로 차이점이 이제 제시가 되는 거거든. 근데 마지막 부분에 뭐라고 나오냐면은 이 원래 원생 미토콘드리아라고 하는 녀석이 개별 생명체로서 각자의 개체성을 갖고 있었다가 합체. 현재의 미토콘드리아로 오면서 이게 사라져서 고유성이 사라져서 독립성이 사라져서 딴 세포의 일부분으로 전락한다. 세포 내 소기관으로 이렇게 이제 정리가 되는 거거든요. 다시 정리하면은 독자적인 개체였다가 딴 개체의 부속품 같은 걸로 전락하는 과정을 보여주는 거야. 근데 중요한 건 여기서 강조하는 게 뭐냐면 이거 차이점. 이후에 추가 정보. 맨 마지막 문단에 나온 게 뭐였냐면은 맨 마지막 문단에 그 차이점이 정리가 되고 난 다음에 맨 마지막에 나왔던 개념이 그러면 현재의 미토콘드리아라고 하는 녀석이 왜 그 진핵세포와의 관계에서 공생관계가 아니라고 보는 건지를 추가 정보를 쫙 풀어놔요. 근데 이제 막 시간이 없어서 못 볼 수도 있고, 그리고 또 쫓기면서 읽다 보니까 마지막 문단쯤 가면은 얼른 끝내버리고 싶고 대충 보게 되고, 그리고 집중력을 잃게 되잖아. 그걸 잘 안 보게 돼 마지막 문단. 그래서 그 마지막 문단을 바탕으로 해서 이제 문제가 나왔던 게 그 41번 앞쪽에 있는 그 38번 문제도 그렇고, 38번 문제도 그렇고, 그 다음에 41번 문제도 사실은 추가 정보를 충분히 활용했어야 하는 문제예요. 지금 이제 시험지를 이따가 다시 가져와서 자세히 제가 설명해 줄 텐데, 일단 이거 일반적으로 독서 지문을 읽을 때는 이 세 가지를 지문을 읽을 때 발견을 해놓으면은 풀 때 기억이 나고 기억으로 풀 수 있는 문제의 양이 늘어나게 돼요. 그게 안 되는 상황에서만 돌아가면 되는 거거든. 다시 말하면 그 지역적으로 그 디테일한 걸 물어볼 때 그때 들어가면 돼. 이해되지? 그런 거. 그걸 지금 연습을 해볼 거거든. 자, 이제 본격적으로 한번 들어가 봅시다. 그러면 이 지문의 경우, 경제 지문의 경우는 어떻게 하자는 얘기냐? 4번, 지문 번호 4번 달려있는 거. 국채는, 자, 이런 것이다라고 설명이 나왔지. 그러면 이 국채에다가 형광펜으로 쓸까요? 이런 식으로 내가 음영 처리해주거든? 그러면 따라서 형광펜으로 색깔을 딱 해보는 거야. 국채가 이제 그 화제일 확률이 높지. 네. 근데 다음 문장 보면 이 가운데에서도 국채 가운데서도 뭐 국고채. 네. 두 번째 문장 보러 국고채. 국고채라는 것에 대해서 말하려는 건가 봐. 그래서 화제는 국고채야. 근데 이 국고채의 무엇에 관한 얘기를 하려고 하는 거냐? 했더니 1문단 마지막 문장으로 내려가면은 국고채의 무엇에 관한 얘기? 금리에 대해서 얘기를 하려고 하는 거야. 국고채의 금리. 이 색깔을 딱 해보시고. 그러면 정리하면 국고채의 금리 결정 방식, 국고채의 금리 간단하게 말하면 국고채의 금리가 화제가 되는 건데 앞으로 자 결정 방법에 따라서 두 가지로 나뉜다라는 문장이잖아, 그렇지? 그러면 앞으로 예상되는 구조는 어떤 거야? 첫 번째 복수금리, 두 번째 단일금리 이렇게 설명을 하겠지. 그래서 표 아래로 내려가면은 이 문단 첫 문장에 복수금리 결정 방식 색깔하시고 비교쌍이라고 써보는 거야. 비교쌍. 그러니까 비교쌍 1번이야. 비교쌍 1번. 그러니까 문제 가기 전에 지문 속에서 이미 이렇게 체크를 해두시란 말이지. 계속해서 이제 보면 계속해서 보시면은 차이점을 봐볼까요? 차이점? 그럼 차이점은 뭐냐? 봤더니 밑으로 가면 확실히 되는데 먼저 발견할 수도 있지. 자, 최고야, 최저야. 그렇지. 최저라고 나왔지. 색깔을 봐. 여기 칠판도 참고하면서 최저 금리를 제시한 투자자부터 순차적으로 자 색깔 딱 해볼게. 이렇게. 최저 금리를 제시한 투자자부터 순차적으로 결정하는 방식이야. 근데 이제 조건이 있어요. 조건이 뭐냐면 낙찰된 금액의 합계가 자 뭐하고 똑같아질 때까지 발행 예정액에 도달할 때까지. 자 색깔을 딱 해보시고.
자, 요렇게. 그러면은 이제 표를 봐봐. 그리고 칠판에서 내가 체크를 해줄 텐데, 자, 이제 띄워놓은 화면도 같이 보면서. 자, 예를 들면 이 경우에는 복수 금리로 결정하면 말이야. 방금 얘기한 대로 일단 전제가 있었지. 뭐하고 뭐가 같아질 때까지? 최종 아니 뭐래 발행 예정. 그렇지. 발행 예정액하고 그 금리 제시한 금리들의 합계가 네. 같아질 때까지야. 그러니까 이거 합계를 합쳐보면은 자 200, 200, 200 하면 600이잖아. 네. 그 다음에 100을 더하면 700, 다시 100을 더하면 800이잖아. 네. 지금 예정 금액이 얼마라고? 발행 예정 금액이 800억 이렇게 나왔지. 800억 위에, 그렇지? 800억이라고 나왔잖아. 네. 그러니까 800억이 될 때까지 다 더해. 그럼 얼마야? 어디까지 내려가? A, B, C, D 그 밑으로 가서 그렇지 2까지 내려오는 거야. 여기까지 A, B, C, D, 2까지. 그러면 여기까지 계속 금리 낙찰자들을 결정하는데 네. A부터 B, C, D, E를 순차적으로 네. 차례대로 낙찰자를 결정하는 거지. A부터 E까지. 그러면 F는 낙찰자가 될 수 있다 없다? 미납치. 없다. 얘는 안 되는 거야. 왜 안 돼? 여기서 끝나는 거거든. 앞에서부터 차례대로 800이 될 때까지니까 여기서 끝나는 거야. 이해됐어요? 금액이 800이 되는 시점이 여기니까. 이해됐지? 그러면 이제 봐봐. 그러면 각각의 금리는 어떻게 결정하냐? A라는 투자자한테는 얼마로? 4.9. 그 사람이 제시한 바대로 4.99. B라는 사람에게는 그가 제시한 5.00. C라는 사람은 그가 제시한 5.02로. 이런 식으로. 다 같아 달라? 서로 다른 금리를 적용한다 이 말이야. 이해됐지? 그 얘기. 자, 그럼 다시 지문 속으로 돌아오셔가지고 표 아래로 내려가면은 자, 쭉 내려가시면은 이제 이게 굉장히 중요한 표현이에요. 뭐냐? 같은 문단 마지막 문장 있지. 각기 다르게 적용 색깔. 이제 다음 문단을 읽고 나면은 아 이게 차이점이구나라는 것을 알게 되는데 미리 체크하고 간다고. 각기 다르게 적용. 자, 다음 문단 첫 줄을 보시면은 단일금리 결정 방식 있지. 색깔 딱 해보시고 단일금리 결정 방식. 자, 이제 눈에 잘 들어올 거야. 자, 이건 이제 공통점이 있어요. 공통점은 뭐야? 낙찰자 결정 방식은 같지. 어떻게 결정한다고? 뭐하고 뭐가 같아질 때까지? 발행 예정. 발행 예정액과 제시한 금액들의 합계가 같아질 때까지 결정한다. 이건 같아요. 그치? 네. 그러면 차이점을 봐야지. 하지만 자, 단일하게 결정돼요? 다양하게 결정돼요? 단일하게 결정되는 거야. 가장 높은 금리, 가장 낮은 금리? 높은 금리. 가장 높은 금리로 단일하게 결정 색깔 딱 해볼게요. 안 보이면 칠판을 보시고 음영 처리해놨으니까 참고. 그러면 이제 여기 설명 나온 거 봐봐. A부터 E 모두에게 5.05%로 동일하게 적용한다. 이런 표현 나왔지. 다시 한번 색깔 해볼게. 5.5%로 동일하게 적용 색깔. 그럼 표로 돌아와가지고 말이야. 이 줄글로 봤던 거 있잖아. 그 표에다가 적용해볼게. 자, 낙찰자 결정하는 방식은 복수하고 같아요, 달라요? 같아요. 어떻게? 800이 될 때까지 순차적으로 다 낙찰이야. 그러면 F는 낙찰자야 아니야? 역시 아니야. 그러면 E까지만 낙찰자가 되는 건데 금리 결정할 때는 다양하게 아니면 단일하게? 하나로 단일하게. 그러면 가장 높은 금리, 가장 낮은 금리? 가장 높은 금리가 몇 %야? 4.99부터 5.05 중에서 5.05. 그러니까 얘가 제시한 금리로 나머지 아이들도 다 적용하는 거야. 질문. 그러면 이 복수가 아니라 단수 금리로 단일 금리로 이제 적용을 하게 된다면은 만약에 D한테는 5.3%를 5.03%를 제시한 D한테는 금리를 몇 %로 적용할까요? 여기 나온 대로 복수가 아니라 그 밑에 나와 있는 단일 금리 결정 방식이라면 단일 금리라면 D한테는 당연히 5.05로 적용을 하는 거야. 그 말이야, 그 말. 그러니까 이 낙찰자들 가운데서 가장 높은 금리를 제시한 녀석을 나머지 그 투자자들한테 동일하게 다 적용하는 거야. 다시 그러면 4.99를 제시한 A에게는 몇 %의 금리를 적용해? 5.05. 그렇지, 당연히 5.5 이런 식. 알겠지? 자, 그러면 계속해서 이제 가볼게요. 차이점이 그러하다라는 것까지 봤어요. 다음 문단 갑니다. 이제 추가 정보가 드디어 나온 거야. 추가 정보가 뭘까요? 그러니까 이자 부담을 가중시킬 수 있다는 게 전제야. 결론은 뭐지? 차등 금리 결정 방식 색깔. 자, 얘가 추가 정보.
그러니까 앞에 나왔던 두 가지 방식 이외에도 추가되는 정보, 차등 금리 결정 방식이 있다는 얘기야. 자, 이거 색깔을 딱 해두시고. 그럼 이 녀석의 특징은 뭐냐 했더니 가장 높은 금리, 가장 낮은 금리, 가장 높은 금리를 기준으로 해가지고 그 다음 일정한 간격으로 그룹화 색깔. 자, 일정한 간격으로 그룹화한다는 게 특징이에요. 일정한 간격으로 그룹화한다. 자, 얘가 특징인데 이건 문제풀이 과정을 통해서 어떤 내용인지는 정확하게 드러나는데 지금까지 본 내용을 표로 한번 정리해 볼 테니까 칠판 한번 봐볼게요. 단일 금리 잠깐만. 덥진 않니 얘들아? 에어컨 틀어달라고 해야 될 것 같은데. 괜찮아? 네. 아 그래? 완전 더운데? 트셔도 돼요. 근데 버튼이 조작이 안 돼. 늘 우리가 와서 확인하는 거지만 한번 내가 교무실에 얘기해 볼게. 자, 일단 칠판 한번 봐보세요. 우리 방금 지문에서 같이 봤던 거 표로 한번 정리해 볼 테니까 칠판을 보시고, 자, 칠판 한번 봐볼게. 자, 이런 식으로 지문 분석표를 문제 풀고 나면은 이렇게 정리하는 게 좋아. 알겠지? 자, 그래서 국고채의 금리라고 하는 게 화제. 결정 방법은 쓰지 마시고 그냥 국고채의 금리만 써두시면 될 것 같아요. 국고채의 금리. 자, 비교상 그러면은 방금 체크했던 거 나머지 쓰지 마시고 복수 두 글자만 쓰시고 단일 두 글자만 쓰시고. 알겠죠? 그리고 차이점 가는데 여기 낙찰자 결정 나와 있는 공통점은 놔두시고 밑에만 쓸게. 자, 상이하다. 뭐가? 적용 금리가. 여기는 동일하다. 근데 뭐로 동일해? 최고 금리로 동일하다라는 거. 그치? 그리고 얘는 최저 금리로부터 순차적으로 적용한다. 얘는 그냥 최고 금리 하나로 그냥 단일하게. 투자자에게 유리하다는 정도 지문에 나와 있었는데 특별히 선생님이 언급은 하지 않았어요. 자, 그리고 추가 정보는 다른 거 쓰지 말고 이것만 써둘게. 차등이라는 것만 딱 써줘. 차등만. 근데 실제로 여러분들이 정리하실 때는 나머지 부분들도 찾아서 적을 수 있어야 돼요. 지금은 이제 짧게 써두시고. 알겠죠? 이런 식으로. 자, 두 번째 지문까지만 하고 이제 마치도록 할 테니까 문제풀이로 가볼게요. 일단 중요한 것만 제가 체크해 볼 테니까 41번만 한번 봐볼게요. 41번만. 나머지는 여러분들이 해결할 수 있는데 41번 문제를 같이 한번 봐볼게요. 방금 말했던 거를 그대로 적용해 볼 거야. 일단 형광펜으로 이것만 체크해 볼게요. 그룹화라는 말 나왔죠. 그룹화 나왔으니까 1, 2, 3번 중에 몇 번이에요? 굳이 일렬 번호를 순서대로 붙인다면 지문 속 세 번째, 그치? 세 번째. 맞니? 차등, 맞아요? 차등. 차등이 생각나야 돼. 자, 그러면 그 밑에 문제를 보지 말고 보기 안에서만 한번 봐볼게. 보기 안에서만. 그룹화 결과 가운데서 말이야. 구간이 몇 개로 나왔지? 그룹이? 3개. 그룹을 몇 개로 나누냐 그러면 3개의 그룹으로 나눈 거지. 이렇게 3개. 하나, 둘, 3개. 그치? 그러면 아까 그룹화한 것들 가운데서 금리는 가장 높은 금리였어? 가장 낮은 금리였어? 지문에서? 제일 높은 거. 가장 높은 금리를 선택한다고 아까 마지막 문단에 나왔어. 그치? 가장 높은 금리. 그러니까 다시 돌아와 볼게. 첫 번째 나와 있는 2.06부터 2.04 사이에서는 결정된 금리가 몇일까요? 2.06이야 04야? 06이겠지. 형광펜으로 2.06의 색깔 딱 해볼게. 이 그룹에서는 금리가 2.06으로 결정되겠지. 맞니? 네. 04보다 06이 큰 거니까. 그러면 가운데 있는 그룹은 2.03이야 01이야? 큰 금리인 03이 되겠죠. 색깔. 마지막은 2.00이 되겠죠. 이거 볼 수 있겠죠, 이렇게? 그쵸? 그러면 다시 이제 표로 올라가 볼게. 그럼 표에서는 말이야, 투자자 A부터 쭉 내려오는데, 자, 700억이 발행 예정액이에요. 700억이. 그러면 700억이 발행 예정액이니까, 발행 예정액인 700억이 될 때까지 합산하는 거야. 100, 200, 400, 500, 그 다음에 200까지 더해야 되겠죠. 그럼 여기까지 더하면 얼마야? A, B, C, E까지 더하면? 700이죠. 여기까지 더해야 700이지? 그러면 질문.
투자자 E는 낙찰 받아요, 못 받아요? F는 낙찰 못 받아요. 못 받아요. 이해되지? 이해됐어요? 700이 되고 나면 끝이야. 근데 이제 그룹화를 한다라고 했는데 금리 결정 방식을 봐봐. A는 말이야. A는 낙찰자 맞으니까 금리를 적용받겠잖아요. 네. 그럼 그 적용되는 금리가 1.98일까요? 아니면 2.00일까요? 2.00이겠죠. 왜요? 가장 높은 금리를 적용해야 되는 거야. 그러면 B는 몇 퍼센트 적용받을까요? 2%. 자기가 제시한 거하고 일치하니까 2.00을 적용하면 되는 거죠. 이런 식이야. 알겠지? 자, 그럼 문제 봐볼게. 1번 선지는 자, 틀린 말인데 고쳐볼게요. A가 속한 그룹은 A가 제시한 금리로 낙찰 받는 게 아니라 누가 제시한 걸로? B요. B가 제시한 2.00으로 하겠죠. 그래서 A를 B로 고치는 거야. A를 B로 고치는 거야. 그렇지? 그 다음 2번 선지는 틀린 건데 어디를 고쳐야 할까요? B와 C는 같은 거야? 다른 거야? 다른 금리가 다르죠. B는 아까 봤듯이 몇이라고 그랬어? B는 2.00이야. 그치? 2.00이야. 그러면 C는 얼마냐 했을 때 C가 속한 그룹은 가운데야? 맨 오른쪽이야? 가운데. C는 2.02를 제시했으니까 2.01과 03 사이인 가운데겠죠. 네. 그러면 여기서 가장 높은 금리는 03이야? 01이야? 03. 2.03이 가장 높은 금리지? 그럼 2.03을 적용하겠지. 그럼 B는 2.0이었는데 C는 얼마? 2.03을 적용해야 되는 거죠. 같은 금리야 다른 금리야? 다른 금리. 자, 3번 선지는 맞는 말이 되겠죠. 방금 했잖아요. 그죠? 4번 선지는 고쳐볼까요? 4번 선지 2.05 모두 2.05라고 했는데 2.05가 아니라 2.06. 2.06 06. 그렇죠. 06이 되겠죠. 2.06 이거 이제 볼 줄 알겠지? 2.06인지 알겠지? 5번은 뭐가 틀렸을까요? F는 E와 다른 그룹으로 낙찰받는다. F는 못 받아요. 낙찰 자체를 못 받잖아. 그치? 낙찰 받는다 X. 낙찰 자체를 받지 못하니까. 이해되지? 그러니까 이 문제 있잖아요. 다시 이제 칠판을 봐봐. 그럼 이제 이 문제가 어차피 나오잖아. 봐. 그리고 아까 우리 지문에서 체크했었던 것들 있잖아. 그러니까 문제가 항상 정해진 방식으로 나오게 돼 있거든. 특히 이제 보기 3점짜리 문제는 늘 이렇게 나와요. 이번 6편과 마찬가지로 늘 이렇게 나와. 그러니까 비교쌍 사이에 차이점을 꼭 활용한단 말이야. 얘도 봐. 비교쌍 사이의 차이점. 누구만의 차이점을 인식하고 있어야 돼? 차등 방식이잖아. 차등. 네. 추가 정보로서의 그 차등 방식. 그게 앞쪽에 있는 비교쌍과 다른 그런 내용으로 기억이 남아 있어야 한다고. 체크해두면 기억이 난다니까. 그리고 이제 보기를 보는 순간 이미 나는 문제를 재빨리 남들보다 앞서 푸는 효과가 날 수 있는 거야. 알겠지? 이렇게 보시고 두 번째 질문만 마저 보고 좀 쉽시다. 좀 늦기 시작했으니까 살짝 늦게 끝내는 걸로. 자, 그러면 지문으로 돌아오셔가지고 다시 봅시다. 그러면 다음 지문 넘어가시면 5번 번호 붙어 있는 지문, 5번 지문 넘어갑니다. 준비됐지요? 항상 문단 번호를 붙이셔야 되는데 각 문단 시작하는 줄 있지? 각 문단에 시작하는 줄 맨 왼쪽 여백에다가 번호를 붙이는 거야. 알겠죠? 문단 번호를 쭉 붙여볼게요. 1문단부터 쭉 순서대로 자 붙여보시고 몇 문단으로 이루어져 있느냐 했더니 총 4문단으로 이루어져 있어요. 그렇죠? 맞습니까? 4문단으로. 그러면 1문단에서 첫 번째 문장 지나서 두 번째 문장 보면은 앞서 설명 나온 것을 명칭을 제시했어요. 무슨 평가? 대안평가. 자, 대안평가에다가 형광펜으로 색깔해 보시고 얘가 화제가 되겠죠. 화제. 대안평가. 그 대안평가와 관련된 비교쌍들을 찾아보는 건데 역시 도표 유형을 우리가 하고 있기 때문에 지문에 도표가 나왔네요. 자, 다음 보완적 방식 보이죠? 기억, 색깔. 기억 보완적 방식 색깔 하시고 이제 비교쌍 한번 써보시고 이거 비교쌍 1번 번호 1번 붙이신 다음에 얘 특징이 뭐냐 했더니 자 여기 이렇게 나와 있네요. 자 기준별 평가 점수에다가 뭘 곱해? 못 찾겠으면 칠판 보고 각 기준의 중요도를 곱해서 합산한 다음에 가장 점수가 큰 거 작은 거? 큰 대안을 선택한다. 자 여기까지 색깔을 딱 해두시고 이건 굳이 밑으로 가지 않아도 다른 항목과의 차이점이라는 건지 알아볼 수 있겠지, 그치? 요런 정도는. 그럼 이제 다음 문단을 내려갈 거야. 다음 문단 내려가셔가지고 두 번째
사전 편집 방식 색깔 딱 해보시고 사실 이제 앞서 나왔던 게 무슨 방식이었더라? 보완적 방식이었지. 맞니? 그치? 그 앞문단에 첫째로 시작하는 문단 바로 앞문단에 칠판 봐봐. 비보완적 방식이 이제 두 번째 비교성이야. 앞서 나왔던 게 보완적이고 얘는 비보완적. 자, 색깔 해보시고 2번.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그 다음 문단 첫 줄에 나와 있는 사전 편집 방식은 2-1이 되는 거죠. 2-1이 되는 거야. 그럼 이제 이 녀석의 특징이 뭐냐 했더니 1순위 기준에서 가장 우수한 대안 색깔. 1순위 기준에서 가장 우수한 대안을 선택하는 거다. 자, 그럼 다시 위로 올라가가지고 표에다가 적용을 해볼 텐데 앞서 봤던 그 보완적 방식이 있잖아? 그럼 보완적 방식에 따르면은 최종적으로는 D가 선택된다라고 이제 나와 있거든요. 왜 그런지를 가볼게요. 그러면 각 항목마다 보시면 위치라는 항목을 봐보세요. 위치라는 항목 1순위지. 맞아요? 그 중요도가 몇이라고? 50이야. 그러니까 얘를 곱해야 되는 거야. 알겠죠? 자, 중요도를 곱하는 거야. 점수가 A의 경우는 A 브랜드의 경우는 평가 점수 몇 점이에요? 위치 항목상 4죠. 4 곱하기 몇을 해야 돼? 50%를 하는 거죠. 자, 다시. 자, B의 경우는 어떻게 계산해? 평가 점수가 6이니까 중요도 50을 곱하는 거야. 맞니? 50%를. C는 6에다가 50%, D는 5에다가 50%. 이런 식으로 이제 곱하는 거죠. 자, 그러면 봐보세요. 이렇게 합산한 결과를 보니까, 자, 쭉 아래로 항목별로 다 계산하다 보니까, A는 4.5가 나오고, 그리고 B는 5.2 등등으로, 그러니까 4.8 등등으로 나와서 D가 가장 큰 점수가 나왔다 이 말이에요. 알겠지? 방금 한 것 그대로 모든 항목을 다 이제 합산을 하는 거죠. 이렇게 세로로 다 합산을 하는 거야. 곱셈했던 것들을 세로로 다 합산한 결과를 따져서 A, B, C, D 중에 가장 큰 점수가 큰 D를 보는 거죠. 이해됐어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사전 편집 방식으로 내려가 볼게요. 사전 편집 방식은 최종적으로 어디가 선택된다고 했는지를 봐봐. C요. C를 선택한다라고 했잖아. 그러니까 이제 예를 들면은 1순위 기준인 위치부터 보는 거지. 자, 그 다음에 2순위 기준을 또 보는 건데 동점이 나왔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나왔어요. 1순위로 가볼게. 1순위가 위치지. 네. 계산을 해보면은 4, 6, 6, 5에서 동점이 누구하고 누구야? 6, 6인 BC가 동점이잖아. 그럼 다시 BC 가운데서 골라야 되는 건데 BC 중에 누구냐 이제 A하고 D는 될 수 있어 없어? 없어. 그럼 2순위 점수를 보니까 4하고 6이 나오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B가 커, C가 커? C가 더 큰 거니까 최종적으로 C가 나오는 거야. 이해됐죠? 얘가 이제 사전 편집 방식. 자, 이제 밑으로 갑니다. 둘째라고 나오겠지? 둘째라고 나온 녀석 순차적 제거 방식. 자, 안 보이면 칠판 보시고 순차적 제거 방식 색깔 하시고 2-2가 되겠어요. 2-2. 2-2. 자, 그 다음에 이제 밑으로 내려가셔가지고 얘는 어떻게 이제 계산하는 거냐 했더니 1순위 기준으로 순차적으로 가는 건데 허용 수준을 설정한다고 그랬어요. 자, 일단 색깔 해볼게요. 1순위 기준에서부터 순차적으로 색깔 하시고 그 다음에 허용 수준을 설정하고 자, 색깔. 자, 마지막 남은 브랜드를 선택한다. 마지막 남은 브랜드 색깔 딱 해주시고 자, 셋째로 내려가 볼게요. 셋째로 가서 결합 방식 색깔. 안 보이면 칠판 보시고 결합 방식 색깔 하시고 그 다음에 각 기준별로 허용 수준 색깔. 각 기준별로 허용 수준 색깔. 자, 그 다음에 얘는 뭐냐? 미달하면 제외한다 색깔. 미달하면 제외한다. 이거는 한번 위로 올라갔다가 돌아와 볼까요? 최종적으로 이제 A가 설정이 된다라고 했는데 표에서 평가 기준별 허용 수준을 임의로 자, 다음 줄 봐봐. 4로 임의로 4로 가정한단 말이야. 모든 평가 기준에 4를 적용하는 거야. 그러면 허용 수준이 미달되는 속성이 하나도 없는 걸 고르는 거거든. 그 4에 미달되는 걸 제껴. 네. 그러면은 위치 항목에서는 제낄 수 있는 거 있어 없어? 없어요. 없죠. 2에서는 없어요. 가격에서는 없고 서비스에서는 많아요. 맞네요. 그래서 최종적으로 누가 남아? A가 남는 거죠. 이런 식으로. 이해됐죠?
자, 이제 마지막으로 내려가 볼까요? 이제 분리방식, 넷째에 나와 있는 거. 분리방식 색깔. 안 보이면 칠판 보시고, 분리방식 색깔. 그럼 얘는 좀 달라요. 그래서 평가 기준별. 자, 기준별 허용 수준을 잡은 다음에, 기준별 허용 수준 색깔. 얘는 거꾸로야. 어느 한 기준에라도 만족시키는 브랜드를 선택하는 거야. 자, 어느 한 기준에서라도 이를 만족 색깔 딱 해보시고. 7로 잡으면 7만 허용되는 녀석 이렇게 D로 최종적으로 결정이 난다 뭐 이런 식으로 됐죠? 네. 자 마지막 문단은 일단 놔두시고요. 특별한 추가 정보 아니라고 봐야 될 것 같고 그러면 칠판 봐볼게요. 지금까지 읽은 것들을 지문 분석 표에다가 정리 한번 해볼 테니까 이건 좀 적어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문제 풀어야 돼. 이거 보기 문제만 풀 거거든? 이건 따라 적자. 자 화제가 대안평가였지 그치? 화제는 대안평가 그리고 이제 비교사항은 이것만 써. 보완, 한쪽에 보완, 다른 쪽에 비보완. 이런 식으로. 세부 비교사항을 내려가면 그 차이점 칸을 좀 세분화해야 될 것 같아. 여러분이 갖고 있는 표하고 좀 다르지. 내가 좀 잘게 나눠놨거든? 그러니까 이제 2-1, 2, 3, 4의 명칭을 먼저 적으시고. 이렇게. 2-1, 2, 3, 4 명칭을 적으시고. 사전 편집, 순차적 제거, 결합, 분리. 이렇게. 근데 선생님이 이제 짤막하게 요약적으로 정리를 해놓는다고 정리를 해놨는데 자 봐볼게요. 사전 편집은 1순위 기준으로 그냥 끝내는 거였잖아. 오래 끌지 않아. 1순위 기준으로 끝내는 거야. 순차적 제거는 순위별로 허용 수준을 정하고 그 다음에 미달자를 제외하는 방식 이렇게 그 다음에 얘는 모든 기준에 따라서 기준마다 허용 수준을 정해놓고 미달되는 놈들을 걸러내는 방식. 네. 그 다음에 얘는 기준별로 허용 수준을 정해놓고 만족자를 선택하는 방식. 요렇게. 이런 차이점들이 좀 있었어요. 요거를 좀 체크를 해주시고 됐죠? 그럼 이제 문제로 가볼게요. 요 관련된 문제 하나만 풀고 잠깐 쉽시다. 자, 다시 돌아오셔가지고 문제 몇 번을 보자면 뭐냐면 44번을 볼 거예요. 44번. 44번 문제를 같이 보자는 건데 여기 보시면은 이렇게 문제가 나와 있어요. 적절한 거, 적절하지 않은 거? 적절하지 않은 걸 찾는 거야. 그러면 이제 아까 봤던 그 보완적 방식이면은 어디가 선택될까요? 밑에 보지 마시고 표만 봐봐. 표만 보면은 만약에 보완 방식이야. 그러면은 자, 보완 방식이면은 1순위 평가 항목이 가격이지. 네. 거기서 누가 제일 높은 점수야? 뭐요? A가 5로 가장 큰 A가 가장 높은 점수지. 네. 그치? 그러면은 이제 얘가 보완 말고 간단한 거. 비보완 방식에서 뭐였지? 아까 나온 거? 순차적 제거 말고 사전 편집. 사전 편집으로 가보자. 간단한 거. 사전 편집이다 그러면은 A, B, C 가운데 뭐가 선택돼? A가 되겠죠. 사전 편집이 해당되면. 알겠죠? 요런 거야. 그럼 계산 먼저 해볼까요? 그럼 보완이면은 1순위인데 이 평가 점수만 나오고 이게 지금 프린트에 네. 안 나와 있지. 중요도가 없어요. 아, 그러니까 중요도가 빠져 있구나. 네. 그럼 선생님이 오른쪽에다가 확대를 따로 해줄 테니까. 아이고 안 나왔네. 아 중요도가 있어요, 근데? 오른쪽에 선생님이 축소해가지고 보여줄게. 아. 잠깐만 시간을 주세요. 요게 저- 잘려나갔구나. 너 문제 풀었니 근데? 저요? 네. 어떻게 풀었어? 저요? 이거 근데 뒤쪽에 안 나왔어. 오케이 안 나왔어. 바로 그 분리 방식 사용하면 C가 나오는 게 틀려서. 오케이. 잘했어. 자, 그러면 일단 요거는 문제풀이하고 크게 상관없는 거였네. 자, 그럼 봐볼게. 1번 선지부터. 자, 1번 선지 보시면은 사전 편집 방식이야. 아까 우리 봤던 대로 A가 선택된다. 확인되지? 네. 그 다음에 두 번째 같은 경우는 가격과 디자인의 순위를 바꾸었대요. 그럼 1순위가 가격이 아니라 뭐가 돼? 디자인이 된다는 얘기죠. 그러면 사전 편집 방식은 누가 될까요? 그렇죠. B가 되겠죠. B가. 디자인이 위로 올라가는 거니까 디자인에서 가장 높은 점수는 4. B가 되는 거니까. 3번 선지 내려갑니다. 가격의 허용 수준을 3으로 두고 그러면 가격에서 비교를 하는 거야. 네. 순차적 제거 방식이면은
누구를 먼저 제외하느냐? B를 3이 기준이니까 5, 2, 3 중에서 3에 미달되는 2, B를 제거하게 되겠죠. 이렇게 4번 문제는 모든 기준의 허용 수준을 3으로 둔다고 결합 방식을 적용한 거야. 네. 그러면은 3이면은 A, B 집어넣어요. 맨 첫 번째에서 허용되는 걸 그대로 다 찾으면 되는 거 아니야? 그치? 자, 결합 방식이니까 결합 방식에서는 각 기준별로 허용 수준을 정하는 방식이었어요. 그래서 모두 3이라고 했으니까, 네. 그치? 그래서 이제 그거는 해당되지 않는 건 걸러내는 방식으로 가니까 가격에서는 뭐를 걸러내? B요. B를 걸러내고 디자인에서는 A. A를 걸러내고, 그치? 그렇게 해서 마지막 C가 되겠네요. 그쵸? C가 되겠지. 자, 5번 선지는 어디가 틀렸어? 자, 모든 기준의 허용 수준을 5로 두고 분리 방식을 적용한다고 했어요. 네. 그러면 C가 아니라 뭐가 돼야 돼? 다 아닌데. 다 아니에요. A. 다시 각 모든 기준의 허용 수준을 5로 두고 분리 방식이래요. 네. 모든 기준에 대해서 5라고 했어요. 그러면 뭘 선택해요? C가 아니라 A요. A가 되겠죠. A가. 네. 약간 헷갈릴 수는 있는데 이해됐어요? 오케이. 자, 여기까지만 보고 이제 잠깐 쉬도록 하겠습니다. 나머지는 2교시 때 하는 걸로. 이교시도 있어요. 2교시도 있어요.